주허. 네, 안녕하세요. 수리수리 달달수리 주정부 의식대로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곳에서 촬영을 지금 시작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제 오피스텔 아니고요, 6.5평 남짓 되는 곳에서 제가 촬영할 장소를 좀 물색을 해봐도 뭐 책상 아니면 여기 침대가 다인 것 같아서 오늘 분위기 전환을 좀 위해 가지고 제가 한번 촬영 장소를 좀 바꿔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다양한 각도로 많이 촬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요. 지금 장염에 걸려가지고 뭐 화장실 5번은 기본이고 지금도 막 식은땀이 좀 나고 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도 일할 건 일을 해야겠죠. 네, 오늘도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사연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저랑 너무나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해보신 분인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해봤고 저도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바로 사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주정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돌아보면 눈치를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의견을 제시하기보다 상대방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남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남은 선택지에서 고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전에는 나는 상관없으니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예전에 주정부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제가 원하는 것을 많이 포기하면서도 스스로는 괜찮다고 애써 부정했습니다. 그걸 알아차리고 난 이후인 요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한다고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남들이 나를 더 좋아하지도 덜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사실도요. 그런데 늘 이런 사실을 알아차리고 인지하려고 노력하지만 나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에 놓일 때면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제3자가 보면 전혀 아무렇지 않은 상황인데도 혹시 내가 실수했나 하는 생각이 들거나 나 싫어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저에게는 꽤나 큰 스트레스입니다. 이러한 제 성격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네, 먼저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 이 사연을 보자마자 제가 예전에 했던 고민들 혹은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서 공감이 참 많이 됩니다. 일단 뭐 굳이 제가 MBTI적인 부분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보통 F인 분들, 감정적인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고형 T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잘 하시는 경향이 큰데 사람과의 관계 혹은 감정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이 들죠. 저도 F형이기 때문에 이 고민에 대해서 되게 공감이 갑니다. 그래도 일단 문제인식을 하신 것 자체부터 좋은 시작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바뀌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되게 좋은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넘겨짚기는 좀 선을 넘는 걸 수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사연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특징을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특징이 사람들 반응에 좀 민감한 겁니다. 사람들 반응에 본인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고 싶은, 좋은 사람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런 게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 반응에 민감하다 보니까 상대가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직설적으로 느껴지면 이게 본인한테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저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한 거지? 하면서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혼자서 엄청 머리를 싸맵니다. 고민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린 건데 바깥에서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았을 때 되게 좋은 사람이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되게 민감하고 나를 다 좋은 사람으로 알아봐 주었으면 좋겠는 욕심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알아도 막상 그 상황에 놓이면 나는 그러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에너지가 또 엄청 많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단점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분들이 남들에 대한 감정을 되게 잘 알아보시는 분이에요. 진짜 이 사연만 읽어봐도 대충 알 것 같아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혹은 공감 능력, 관계 역량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근데 약간 뛰어나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저 사람 기분 안 좋네? 라고 넘겨짚는 거예요. 사실 저 사람 별 생각 없는데. 근데 저 사람이 진짜로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때까지 좀 조마조마한 거예요. 내 판단이 맞기를, 혹은 내 판단이 틀렸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체력적인 소모 혹은 감정적인 소모가 점점 많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오시게 된 거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좀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욕구도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답이 뭐다라고 말씀드리기까지는 어렵지만, 일단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관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저도 한 개인이고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는 주관, 내가 좋아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거보다 그냥 남들 맞춰주는 게 편한 거야. 사실 내가 어떤 주관을 펼쳐서 어떤 한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맞춰주는 게 심적으로 편한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게, 본인에게 진짜 편한 친구면 오히려 주관 잘 얘기해요. 생각보다. 진짜 편한 친구면. 저도 이제 친한 친구들이 여럿 있는데 그냥 불편한 게 없는 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 이게 내가 나로서 인정받는 느낌이 너무 드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주관을 이야기하는 데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세상에 많은 지인들이 있고 많은 관계가 있을 텐데 내가 진짜로 완전히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찐친, 진정한 관계에 대해서는 보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그 외적인 여집합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잘 보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뭐 1대1이든 다대1이든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는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맞춰줘야 이게 좀 잘 풀려나가겠구나, 내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지 않을 수 있겠구나, 안 좋은 이미지를 해서 탈피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니까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게 내 마음이 편한 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좀 그랬고, 사연자님하고도 좀 약간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일단 회사 생활로만 좀 이야기를 해드린다라고 하면, 제가 일단 직무적으로는 영업직무였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영업직은 남들한테 맞춰주는 사람이 잘한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영업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산업군 혹은 그 영업에서도 B2B냐 B2C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B2B, 그러니까 기업 영업을 주로 하던 사람이고, 그런 곳에서는 협의점을 좀 도출하기 위해서 주관을 펼쳐야 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저는 남들한테 맞춰주기만 잘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협의점을 좀 도출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고객한테 가면 그냥 계속 내가 그냥 듣기만 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고요, 이러면서 그냥 듣기만 하다가 와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성과적으로 증명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생각해보면. 좀 현타가 많이 왔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뭐 회식 같은 거 하면서 저랑 이제 친했던 형들한테도 조언을 되게 많이 구했고, 제 리더분들한테도 되게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파트장님께서는 저를 별도로 교육까지 해주셨고, 여러 방식으로 제가 바뀌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혹은 제가 어떤 결여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왜 이러지라는 생각에서 좀 멈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 어떤 분이랑 같이 미팅을 가서 저한테 처음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계기가 돼서 제가 좀 많이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방황을 했었는데, 주관이 없는 사람이 주관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혹은 주관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뀌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성향이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쉽게 이렇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완벽히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도 처음에는 좀 접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뀐다고 막 무조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주관을 왜 표현하기 어렵냐,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좀 주관을 표현하는 방식이 소위 말해서 좀 빌런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좀 의외일 수도 있겠죠. 주관을 표현하는 게 왜 빌런이야? 그게 아니라 주관을 표현하는 방식이 빌런 같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안 좋았던 기억이 있으면 주관을 표현하는 방식이 안 좋은 거구나 라고 머릿속에 인지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다 보면 결국 주관은 안 좋은 거야, 남들한테 맞춰주는 게 관계적으로는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이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본인이 무언가를 표현하는 방식이 어려움으로 빠져드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다양한 탈출구로서 좀 이런 것들을 탈피해 보려고 하고, 퇴사할 때쯤에는 적어도 영업을 할 때만큼은 제 주관을 명확하게 펼치고, 제가 쟁취할 건 쟁취하고 제가 줄 건 주면서 협의점을 잘 도출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방황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주관과 아집을 구분 짓는 겁니다.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대부분 주관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 저 같은 경우나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주관을 펼치는 것과 아집을 부리는 것을 둘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명확히 달라요. 여기서 아집이라고 하는 표현의 정확한 그 정의를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아집과 고집은 좀 비슷한 단어인데 이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집은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죠? 너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왜 이렇게 고집을 많이 부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고집은 긍정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삼국지 같은 거 보면 다른 나라에 내가 포로로 잡혀가. 근데 내가 내 주군에게 충성을 다했으니까 다른 나라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는 거야. 거기에 속해지는 것보다, 내가 거기에 항복을 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목숨을 버리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 이것도 고집으로서 신념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 신념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를 꺾지 않는 것, 이것도 고집으로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혹은 장인정신, 본인이 갈고 닦은 기술로서만 증명하는 것, 다른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갈고 닦은 기술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고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집은 부정적인 의미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지만 긍정적인 의미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아집은 뭐냐? 아집은 뭘까요? 아집은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겁니다. 내가 답이야. 내가 답이고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이거 약간 그 왕 같은 거죠. 뭐 조선시대의 왕도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본인의 말이 모두 다 맞고 본인의 말을 따라야 하고 내 의견과 다른 거는 다 틀렸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집이고, 남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뜻합니다. 고집과 아집은 비슷하지만 분명히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주관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고집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집이 강한 사람들을 보고 저걸 보면서 나는 주관을 내세우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면 이 부분은 차이점을 아예 망각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을 좀 가볍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주관은 그냥 내 생각이야. 나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고 이 지구촌 세상에 태어났고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분명히 있어. 뭐 먹고 싶어? 뭐 다 좋은데 오늘은 삼겹살보단 족발이 땡겨.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건 내 생각이잖아. 세상에는 삼겹살이라는 음식은 다 없어져야 돼. 난 족발이 최고라 생각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는 족발을 좋아해야만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족발 좀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족발? 가볍게. 주관은 가벼운 거예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과 아집을 좀 정확하게 분간하는 것부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집은 안 좋은 거예요. 아집은 분명히 안 좋은 겁니다. 하지만 주관은 본인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필연적인 겁니다. 필수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담감 자체를 좀 내려놓는 것부터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주관을 펼치는 상황 자체가 크게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본인이 어떤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 주관을 펼치는 거야. 이건 이겨야 돼. 자, 이겨야지. 토론이다. 이겨야지. 내가 이기는 게 목표야. 그래서 내 주관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 그게 첫 번째 경우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데 협의점을 도출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이거에서 대부분이 수렴이 돼요. 야, 오늘 뭐 먹으러 갈래? 오늘 뭐 땡겨? 라고 상대방이 본인에게 물어봤을 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되게 단순한 거예요. 되게. 그래서 보통 이기기 위해서 주관을 펼치는 방식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일상생활에서 혹은 사회생활에서는 협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조언들을 들어주시면서 조금 더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주관에 이유를 더하자라는 겁니다. 이유 있는 주관을 펼쳐보는 연습을 해보면 되게 좋아요. 많은 분들이, 이건 저의 선입견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관을 좀 펼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집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확실히. 근데 그분들이 보통 생각을 하는 게 상대방이 이해 못하는 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말을 했어. 그럼 당연히 알아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좀 되게 반사회적인 거예요. 반사회적? 사회 반하는 거라기보다는 좀 비사회적인 소통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이 말을 했다고 저 사람이 설득이 됐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을 하는 것과 설득을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과정입니다. 다른 과정이에요. 그래서 주관을 펼치시기 어려운 분들은 이 이유를 더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실 겁니다. 나 이게 좋아. 왜냐?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좋아. 저를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 키가 187이거든요. 네, 87인데 예전에 그 한 17년도, 18년도 이쯤에는 그 막리단길 무슨 땡리단길 이런 게 되게 유행했었어요. 지금도 물론 뭐 속리단길, 뭐 경리단길 뭐 이런 게 되게 그대로 있기는 하지만 특히 그 망원동 쪽에 되게 조그맣고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일단 그런 조그만 카페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 등치가 크다 보니까 그런 뭐 테이블 한 2개 있는 그런 카페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막 낑겨가지고 막 먹으면 일단 땀이 엄청납니다. 너무 더워. 지금도 땀이 나는데 너무 덥거든요. 너무 더워. 그리고 아무리 그 곳이 시원하고 에어컨이 빵빵 켜져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공간이 주는 그 비좁음 때문에 제가 그 압박감을 좀 느낍니다.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만원 버스에 타면 저는 조금만 움직이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막 2-3명씩 쳐져요. 진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막 둘이서 하는 자리도 별로 안 앉고 혼자 이렇게 쭈그려 하는 자리 있잖아요. 그 버스 기사님 뒤에 자리 이런 데서 그냥 혼자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카페 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누군가 저한테 이런 카페를 가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런 카페를 가기 싫어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덩치가 좀 커가지고 그런 데 가면 좀 많이 답답함을 느끼는데 혹시 조금 큰 카페로 여기보단 좀 큰 카페로 가면 안 될까? 테이블 2개짜리 너무 심한 것 같다. 한 10개 정도만 돼도 난 너무 좋을 것 같다. 혹은 뭐 8개, 10개 정도만 되는 곳이어도 난 너무 좋을 것 같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거기를 가자고 강요를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그러지 않아요. 그런 친구면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애초에 만나지를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이유를 곁들여가면서 주관을 얘기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설득입니다. 단순히 말을 하는 것과 설득을 하는 과정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 친구한테 설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난 이유가 있는 거야. 이 사람에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 그게 극단적이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막 폐소공포증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냥 내가 등치 크니까 그런 데서 일어나거나 이럴 때도 좀 압박감을 느껴.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 참작해 줄 수 없겠니? 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설득해보자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이런 부담 말고 설득의 과정으로서 대화를 풀어나가보자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관에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주관을 잘 펼치는 사람들은 야, 주관에 무슨 이유가 필요해? 너는 너니까 그런 의견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맞아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주관을 펼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관을 펼치기 어려워하는 상황인데 그냥 얘기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조언일까요? 전혀 아닐 겁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병은 아니지만 감기를 낫게 하기 위해서는 순한 약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독한 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냥 그건 너야, 그러니까 그냥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선생님이 뭔가 몸이 살짝 으스르 떨리는 것 같아요 하고 병원을 갔어.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 초기 감기야. 근데 링거 꽂고 시작하는 거지. 전혀 맞지 않는 처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을 펼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주관에 대해서 이유를 한 번씩 이렇게 들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또 왜 좋냐?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이유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을 잘해지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토론이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설득시키고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혹은 저 사람의 의견을 다운사이징하기 위해서 각자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설득이 아니라 단순히 말만 해. 그러면 저 사람 공감대를 아예 형성을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유를 생각하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근거 있이 이야기하는 것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되게 좋은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아직은 본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유니까. 내가 이유야. 생각 설득이 돼요? 설득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집과 분간을 지어서 주관을 펼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유 있는 주관을 펼치도록 노력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근데 주관이 결국 수용이 안 돼. 조그만 카페를 갔어. 그래도 주관을 못 펼치셨던 분들은 이런 시도만 하시더라도 생각보다 만족감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도 나 오늘 주관 펼쳤다 이러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그 설득의 힘이 올라가서 본인이 점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레벨까지 올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만 해도 되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사연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고민이 있잖아요. 지금 주관을 잘 못 펼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관을 못 펼치는 것 같고 항상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내 문제가 주관을 펼치지 못하는 것에 지금 포커싱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민을 한번 다시 읽어봐도 내가 실수했나? 나 싫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연자님이 주관을 못 펼치시는 건 단점이 아니라 사연자님이 가지고 계신 강점을 잊으신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의 성향을 고쳐나가면서까지 주관을 펼치기 위해서 막 갖은 노력을 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관을 잘 못 펼쳐. 그 이유인 즉슨 그 반대편으로 생각해보면 나는 타인에게 너무나도 감정적인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라는 겁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강점이거든요. 오히려 주관을 잘 펼치는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타인에게 어떻게 공감을 잘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본인이 가진 강점을 극대화하는 게
좋은 방향일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다 포기해 나가면서까지 주관을 잘 펼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타인의 마음에 공감을 잘해주는 거,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타인의 감정을 잘 헤아려주고 통찰력이 있이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 이건 재능입니다. 재능. 엄청난 강점이에요. 그 강점에 프라이드를 좀 가지세요. 저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저는 남자이지만 상대방의 감정에 100% 녹아들어서 그 감정에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관을 조금 못 펼치더라도 난 이 정도, 두 번째 드렸던 조언 정도의 노력만 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자님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계속 부각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내 강점을 한 번 더 이렇게 복기를 하면서 자존감을 좀 끌어올리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주관과 아집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관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거운 정의가 아닙니다. 본인이 태어난 이 지구촌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주관이고, 본인의 생각을 그냥 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거는 본인이 주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자면 이유 있는 주관을 펼쳐보는 연습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이유 있는 주관을 펼치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단순히 말만 해놓고 설득을 했다라고 하는 착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옳은 주관을 펼치는 사람이 되자. 주관을 옳게 펼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기왕 주관을 펼칠 거 좀 좋게 표현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본인의 주관에 있어서 되게 별거 아닌 이유여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주관을 펼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시도를 한 것만으로도 집에 와서 좀 만족스러우실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죠? 이런 것부터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성향을 너무 180도 바꿔나가면서까지 주관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진 말자라는 겁니다. 왜? 그 반대편에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본인의 재능, 본인의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찰력,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 공감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100점짜리 인생은 없듯이 100점짜리 성격도 없고요. 단점 없는 성격 없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성격 없습니다. 공허한 마음은 무조건 있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완벽한 성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조금 더 이제 노력만 조금씩 해나가시면 충분히 만족스럽게 지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인데, 본인이 주관을 펼쳤을 때 아집을 부리면서 싫어 하면서 이제 무대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혹은 본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공감을 못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디서 봤는데 본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감정을 소모하기에는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좋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나세요. 그런 사람은 굳이 두진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에는 사연자님에게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혹은 고민이 있을 때 좀 더 잘 나아가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근데 상대방을 비판만 한다, 공감하지 못하고 비판만 한다. 현실적인 조언은 좋죠. 현실적인 조언은 좋은데 본인이 이해를 못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것과 공감을 하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그냥 비판하는 시각, 주관 그냥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냥 툭툭 던지면서 본인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내가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그런 거다?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나세요. 자연스럽게 잊혀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시겠죠?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좀 진보적인 생각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마무리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추가적으로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사연을 마무리를 좀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최근에 그 브이로그 보셨어요? 제 거 브이로그 보시면 그 열라면을 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데렉 형이 있는데, 제가 열라면을 잘 못 먹어요. 너무 저 매운 걸 잘 못 먹어가지고 열라면을 잘 못 먹는데, 데렉 형이 열라면 먹고 싶다 그래서 그래 하면서 제가 샀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술 먹으면서 이제 열라면을 끓이는데, 사실 나 열라면 잘 못 먹어 라고 얘기했다가 데렉 형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야 씨, 너 열라면 그거 내가
너 못 먹는다고 하면 내가 열라면 먹자고 아집을 부리냐, 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좀 깨달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해요. 제 파트장님께서 해주셨던 조언인데, 제안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물론 이제 영업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삶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삼겹살 먹을래, 족발 먹을래? 라는 선택지가 있을 때, 나 족발 먹어도 될까? 족발 먹는 거 어때? 라고 제안을 하는 데에는 그 어떤 힘듦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돈이 나갑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지갑에서 막 돈이 빡빡빡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 얘기한다고 해서 나한테 뭔가 피해가 와요? 뭐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죠. 제안을 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한번 새기면서 다니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타인의 마음에는 공감을 잘해주지만 주관을 표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제 이야기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술을 먹지를 못했지만 다음에는 술 한잔 하면서 고민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주정부의식대로는 건강한 음주 문화를 지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 또 봐요. 많은 사연 부탁드려요. 안녕. 뿅.